안녕하세요. 호호빵입니다. 어제 금요일에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이슈가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계속 이제 해외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국내로 퍼질 수가 있다 이런 위기감이 왔어요. 위기감이 와서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 주식시장의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주식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저는 어떻게 또 접근을 하고 대응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그 뉴스로 계속 많이 접혀졌을 겁니다. 그 중국에서 그게 퍼져가지고 정말 엄청난 돼지들을 살처분하고 그런 뉴스가 있었고 그게 또 계속 퍼졌거든요. 그 대륙에 쫙 퍼졌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 혹은 높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됩니다.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할 경우 양돈 사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칩니다. 엄청 무서운 병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중국과 베트남 등 대륙 지역을 강타하여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하 ASF라고 하겠습니다. 이 발톱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썰과 일부 뉴스로 전해지던 북한 지역 ASF 발병이 공식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뉴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제 주요 그 원탑, 투탑 뉴스였어요. 그 원탑은 그 헝가리에서 그 사고 난 뉴스고 두 번째가 이 돼지열병 관련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걸리면 죽는 돼지열병 북한 발병 확인. 그러니까 북한에서 발병된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했다는 거는 얘기가 그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에서 발병이 확인됐어요. 북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장. 북한 돼지열병 차단 총력하겠다. 광화문 등 접경 10곳에서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다. 치사율 100% 돼지열병 북한 상륙 접경지역 방역기사. 이게 이렇게 뉴스가 된 겁니다. 자, ASF는 치사율이 100%로 발병하면 그대로 끝장입니다. 치료제가 없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게 그 나는 뭐 양돈용가를 안 하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손해고 돼지를 다 없애야 되니까 그리고 양돈농가 및 그 종사하시는 분들 그 관련되신 분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소비자도 피해를 봅니다. 당장 그 돈육 가격이 살처분을 하면은 돈육 가격이 폭등을 하죠.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나라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 많은데 그러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먹고 싶어도 먹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또 피해가 되고 우리 모두의 피해입니다. 이거는 발병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현재 마땅한 백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방도 어렵다. 그게 문제입니다. 저도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거 관련주를 하면서도 제가 수혜주라고 안 한 게 관련주라고 했습니다. 수혜주라고 안 하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 우리나라에 발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좋겠지만 또 발생할 수 있는 얘기고 또 주식은 또 그 나의 소망과는 별개로 또 그런 접근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1번이 북한 치사율 100%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그래서 이거 꼭 주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의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육류를 통한 감염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사율 100% 돼지열병 야생 멧돼지를 통해서 뭐 전파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전에는 그 중국 관광객이 뭐 갖고 온 피자, 무슨 소시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됐다. 이렇게 해서 인편으로도 올 수가 있고, 경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또 사람이 옮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다 막 컨트롤하기 어렵죠. 그래서 방역이 우선돼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막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야생동물 멧돼지로 넘으면 어떻게 좀 어렵죠. 자,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주식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ASF 관련주는 크게 방역, 사료, 육계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방역 관련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체시스하고 이글벳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제 그 스펙주 빼고 상한가 간 거는 이 체시스 이글벳 두 개가 이 상한가에 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다. 그래서 이 상한가 간 체시스는 계열사가 구제역 방역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글벳 상한가 간 거는 검역 당국의 그 ASF 소독 권고 제품을 3개를 가지고 있고, 여기 밑에 진바이오텍은 18.5% 올랐는데, 진바이오텍은 5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 관련주 3선에서는 체시스, 이글벳, 진바이오텍 이 3개가 크게 움직였다. 자, 사료주도 대표적인 ASF 관련주로 꼽힙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왜 관련주인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돼지 열병이나 구제역이 발생해서 뭐 돼지나 소를 결국 살처분하는 건데, 살처분하면은 당장 사료를 먹을 동물들이 가축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사료주가 매출에 안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관련주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이게 ASF 구제역 발병 등 감염 경로에 돼지가 사료만 먹는 게 아니고 그 잔반을 먹습니다. 음식 폐기물 잔반 섭취가 원인으로 지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은 백신이 이런 게 개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돼지에게 주는 사료가 잔반이나 음식물 폐기물을 주지 말고 일반 사료로 일원화돼야 된다. 그게 대책입니다.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는 잔반 사용의 금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잔반 섭취가 이런 발병 감염 경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 뉴스 많습니다. 한돈협회 잔반 돼지급여 전면 금지하라. 음식 폐기물 돼지 먹이면 안 돼. 한돈협회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금지하라. 이게 한돈협회 분들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서 이렇게 시위하시는 겁니다. 성명 발표하고, 대한한돈협회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사료화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급여를 전면 금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잔반 음식물을 돼지한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탄했습니다. 한돈 농가들은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급여를 일부는 허용하고 일부를 금지하는 조치로는 이 돼지열병을 막을 수가 없다고 주장하시면서 정부가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급여를 전면 금지로 정책을 삼고 법제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한돈협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맞는 주장이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비용적인 걸 따졌을 때 과거부터
이 폐기물과 잔반을 먹여왔는데 이걸 금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자리가 잡히면은 일반 사료의 판매가 중장기적으로 증가하고 그 증가한 물량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료주가 이런 돼지열병에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돼지 살처분해서 사료가 먹는 게 줄어들어서 사료주가 악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이면이 있기 때문에 사료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사료주는 많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상승한 건 우진 BNG가 19%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네요. 그리고 팜스토리가 제가 장중에는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더 우성사료 이런 게 더 많이 올라갔고, 근데 얘네가 좀 떨어졌네요. 그래서 팜스토리 2위네. 신기하네. 8.5%, 미래생명사원, 우성자료, CTC바이오, 한일사료, 한탑, 대주산업, 팜스코, 이지바이오, 고르산업, KC피드, 선진. 많습니다. 다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5%, 4%, 6%, 7%. 자, 육계는 돼지고기의 대체제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SF가 발생하면 국내 돼지고기 유통은 어렵게 되고 다 살처분하니까 어렵게 되죠. 그리고 돼지를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또 그게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막 이동 제한 이런 게 걸리기 때문에 품귀 현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국내 한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부 유통 물량하고 수입 물량은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리고 그게 또 가격은 폭등할 때는 폭등했는데 또 이렇게 발병을 했다고 알려지면 또 사람들은 또 돼지고기를 또 먹으려고 또 들지도 않습니다. 또 그게 문제예요. 돼지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육계로 소비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먹는 게 닭고기,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기가 안 된다 그러면 닭고기로 많이 가겠죠. 뭐 닭고기나 뭐 오리고기나 이 두 다리 달린 그 고기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육계는 마니커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육계가 엄청 올랐네요. 16.9%, 체리브로도 거의 14% 올랐고, 하림도 10%, 팜스토리 8.5%, 동우 팜투데이 6.5%, 푸드나무 4.48%, 이지바이오 3.2%. 그래서 수혜주가 크게는 방역주, 사료주, 육계주로 관련돼 있는데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모두 반응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직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직 상륙하진 않았습니다. 그 우려만으로 오른 거고 이게 나중에 진짜로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이라도 퍼지게 된다면 주가는 더 많이 상승을 하겠죠. 우려만으로도 이렇게 올랐으니까 실제 발병이 되면 훨씬 많이 오를 겁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했고 자, 저의 입장을 봅시다. 저는 그 금요일 장 초반에는 그 앞선 영상에 제가 말했듯이 아시아나항공 그 관련주, 에어부산, 뭐 아시아나 IDT 이런 거를 보고 뉴스를 체크하고 뭐 그런 걸 하느라고 시간을 다 그 장 초반에 시간을 다 소비했습니다. SK 아시아나 뉴스도 최종 확인하고 홀딩을 결정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제가 이걸 본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를 본 거는 장 중반부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앞서 말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는 이미 다 시세가 난 이후였죠. 다 체시스, 이글벳 다 상한가 갔고 뭐 다른 그 주식들도 다 주가가 오를 만큼 오를 때 제가 본 겁니다. 이미 관련주는 상한가 및 상승을 할 만큼 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아시아나 장초반에 그걸 소비하느라고 제가 이쪽 눈을 돌렸을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였어요. 가장 잘 움직이는 종목을 사고 싶지만 이미 주가가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진 BNG 같은 경우는 이게 오늘도 금요일 그 당시도 많이 올랐지만 주가 차트를 보시면 이게 상단에서 이렇게 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뭐 더 많이 가겠죠. 이렇게 갔으니까 이쪽으로 매수가 좀 몰리는 경향이 있을 테니까 물론 돌아가면서 갑니다만 우진비를 사고 싶죠. 이게 더 많이 갈 것 같으니까. 근데
이미 많이 오른 데다가 이미 그 과거의 주가로 봤을 때도 상단에서 한 번 더 쏜 거라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니코도 바닥에서 친 게 아니고 이미 오른 상태에서 이 16%를 쏜 거고 17%를 쏜 거고 하니까 이 대표주를 저도 사고 싶지만은 이미 주가가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어려웠습니다.